안녕하세요. 꿀지식 정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법한 외식 장소, 무한리필 고깃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무한리필 고깃집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무한리필 고깃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들어선 많이 먹는 사람을 내쫓는다, 갑질 논란 같은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 매출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데도 왜 점주들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한리필 고깃집의 근본적인 운영 구조와 치열한 시장 경쟁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한리필 고깃집의 현실적인 창업 구조, 수익률,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한리필 고깃집 정말 창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부 무한리필 고깃집의 뜨거운 전쟁터.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한리필 전성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 동네마다 무한리필 고깃집이 줄지어 있고 매장 수도 최소 1,4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륜진사갈비를 필두로 고기사롱, 육미제당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출점하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죠. 심지어 같은 거리에 경쟁 매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매장들은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매출을 기록합니다. 새로 생긴 매장은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오픈 초기 한두 달 동안은 프라우드 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오픈발이 떨어지면서 손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한리필 고깃집이 많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성비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매력에 끌리지만 정작 점주 입장에서는 낮은 마진율과 높은 운영 비용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부 무한리필 고깃집의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 무한리필 고깃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원가율과 운영 구조에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은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무한정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점주들은 높은 원가 부담과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손님 한 명이 소비하는 고기의 양은 평균 400g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일반 고깃집의 1인분 150, 180g보다 약 두서 3배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무한리필 고깃집은 단순히 고기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치킨, 떡볶이, 잡채, 피자, 샐러드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점주의 원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평균적으로 무한리필 고깃집의 원가율은 45, 50%에 달합니다. 이는 폐기되는 재료나 손님들이 남긴 음식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식점의 이상적인 원가율이 30, 35%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한리필 고깃집은 시작부터 점주들에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 경쟁이라는 딜레마. 무한리필 고깃집은 본질적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상권 내에 비슷한 브랜드가 많을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는 점주의 부담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1인 19,9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다른 매장은 이를 의식해 18,900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주는 더 저렴한 원재료를 선택하거나 품질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쉽게 품질 저하를 감지하고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점주는 가격과 품질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잃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 비용, 늘어나는 고정 지출. 무한리필 고깃집의 또 다른 문제는 운영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74, 80평 규모의 매장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는 월 소백만 사, 오백만 삼, 선년원, 1,000만 원, 인건비는 월 700만 사, 1,000만 원 사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각종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만 2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인건비 상승도 큰 문제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은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 구조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고기의 상태를 관리하고 테이블을 정리할 직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70평 이상 매장의 경우 최소 1라 10명의 직원이 필요하며 주유수당과 추가 근로수당까지 합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무한리필 고깃집은 여름철 성수기와 겨울철 비수기의 매출 편차가 극심합니다. 여름철 높은 매출로 운영비를 감당한다 해도 겨울철 매출 감소로 인해 적자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폐기 음식과 재고 관리의 난제. 무한리필 고깃집에선 고기와 재료가 일정 시간 내에 소비되지 않으면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고 관리가 중요하지만 손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에는 재고 부족으로 손님을 놓치게 되고 비수기에는 남는 재료가 폐기되며 손실이 발생합니다. 폐기율이 높아질수록 점주의 손실은 커지고 이는 곧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의 고기를 제공하려면 점주는 더욱 비싼 원재료를 선택해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구조적 한계. 무한리필 고깃집의 운영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원가율, 낮은 마진율, 치열한 가격 경쟁,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비 상승은 결국 많은 점주들이 적자에 빠지거나 매장을 정리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의 이런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는 겉보기에는 매출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점주들에게 끝없는 생존 경쟁을 강요하는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무한리필 고깃집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왜 많은 매장이 오픈 초기 이후 급격히 매출이 감소하고 문을 닫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무한리필 고깃집의 현실적인 창업 리스크와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핫 3부 무한리필 고깃집 창업의 리스크와 현실. 무한리필 고깃집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업 모델입니다. 매출이 꾸준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뛰어들지만 실제 운영 현실은 이와 크게 다릅니다. 성공하는 매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대와 달리 적자를 기록하거나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높은 창업 비용, 큰 초기 투자, 큰 리스크. 무한리필 고깃집을 창업하려면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40세 50평 규모의 매장을 기준으로 평균 2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요구되며 인테리어, 주방 장비, 냉장고와 같은 필수 설비, 초도 물량, 권리금까지 더하면 70와 80회형 매장은 3억 4, 5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장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꾸미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당 인테리어 비용만 300에서 500만 원이 소요되며 초기 창업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초기 투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사실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은 소비 트렌드와 경쟁 상황에 민감해 초기 오픈 후 몇 개월간의 오픈발이 지나면 손님 수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업 실패 시 큰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매출 구조의 한계. 높은 매출에도 낮은 순이익. 무한리필 고깃집은 매출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점주의 손에 남는 순수익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억 원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가율 약 50%, 고기 사이드 메뉴, 폐기 비용 포함 5천만 원, 평균 700만 넘어서 1천만 원, 인건비 최소 800만서 1천만 원, 직원 58명 기준, 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보험, 기타 경비 약 300만 원. 마케팅 및 리뉴얼 비용 월 104, 200만 원.
이 모든 비용을 제외하면 점주의 순수익은 약 500에서 7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대출 상환금을 고려하면 실제 남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매출이 1억 원을 넘기지 못하면 점주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출 하락이 곧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점주의 노동 강도와 시간 투자. 무한리필 고깃집은 점주가 직접 운영해야만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근무하지 않고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기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수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점주는 평균적으로 사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러야 하며 음식 준비, 재료 관리, 고객 응대, 직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점주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합니다. 4. 재방문율의 문제. 오픈 초반 이후 손님 감소. 무한리필 고깃집은 손님들이 오픈 초기에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규 매장이 들어섰을 때 호기심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한리필 고깃집은 재방문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손님들이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먹다 보면 다음 방문 시에는 자연스레 지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매장은 손님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경쟁 매장의 등장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같은 상권 내에서 비슷한 가격과 메뉴를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나면 손님들은 새로운 매장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며 기존 매장은 매출 감소를 겪게 됩니다. 5. 리뉴얼 및 본사 정책의 부담. 무한리필 고깃집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에게 정기적인 리뉴얼을 요구합니다. 리뉴얼 비용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점주들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본사는 점주들에게 발주 강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점주는 필요 이상의 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고 관리 부담과 손실이 증가합니다. 결론, 초보 창업자들에게 무한리필 고깃집은 적합하지 않다. 무한리필 고깃집은 초기에는 높은 매출과 많은 손님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운영 현실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인해 점주들에게 많은 리스크를 안깁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평가됩니다. 높은 창업 비용과 고정 비용, 재방문율 감소와 가격 경쟁, 본사의 압박과 리뉴얼 비용 부담,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무한리필 고깃집은 단기적인 유행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한리필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과 성공 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꿀지식 정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